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런 식의 중장년 여성복 전문 가게들이 있는데 싸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되게 비싸지도 않고 대부분 목 좋은 자리에 있지만 가게에 손님이 있는 경우는 잘 못 보고 심지어 절대 안 망하고 최소 10년 이상 한 자리를 고수한다며 왜 안 망하는 거냐는 글이 올랐는데 거기엔 본인 어머니가 비슷한 보세 가게를 오래 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아줌마 손님 한 명만 생기면 그 주변인들이 다 단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사 전략은 바로바로 코디를 해주는 거로 가디건만 하나 사러 와도 바지와 신발을 매칭해줘서 한 번에 여러 벌씩 사간다는데요. 그리고 가게로 오지 않고 전화로 주문하여 주말에 어디 가는데 어떤 스타일 없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가방 싸서 출장을 가고 손님 집에서 한 보따리 풀어놓고 거기서 골라 잡는 식의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손님은 안 보이는데 오랜 기간 폐업 안 하는 가게들을 보며 세계정복 비밀기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이런 부티크들은 옷가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로 가게를 열어놓고 딴짓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간판 걸어놓고 딴짓하다가 딱 걸렸던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장사 잘 되는데 갑자기 폐업한 샐러드 집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위장으로 치킨집 열었다가 대박이 난다는 설정인데 실제로 김복준 형사가 잠복 근무한다고 번데기집 차렸다가 대박이 난 사건을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극한 직업의 범죄자 버전을 찍은 가게가 이 샐러드 집입니다. 역삼에 있는 샐러드 타임즈라는 곳은 나름 맛집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이렇게 블로거들이 푸짐한 강남 샐러드 맛집으로 글을 종종 올리기도 했는데 사이드 메뉴 추가 없이 메뉴 하나만 주문해도 든든하게 나오는 걸로 유명했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이렇게 주문한 메뉴가 나와 픽업해오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픽업대 옆에는 다양한 소스와 물까지 준비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는 소스를 담아서 먹으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데리야끼 치킨 플레이트에는 닭다리살이 특히나 맛있었다는 리뷰도 올라오고 로스트 비프 샐러드를 주문하여도 많은 재료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정말로 남는 거 없어 보일 정도로 듬뿍듬뿍 담아준 게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샐러드 맛집이라며 샐러드 타임즈를 찬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비밀 사무실을 꾸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되었다며 성매매 알선 건수만 18,000건이었다고 합니다. 1층은 샐러드 집으로 위장 가게를 차리고는 2층에 성매매 광고업체 비밀 사무실을 장만해 알선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단속에 대비해 파쇄기와 소각로 같은 증거 인멸 시설까지 갖추고 총 13명의 조직에 대포폰 64대를 사용한 엄청난 규모였으며 약 2년 반 동안 1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샐러드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서 그냥 많이 준 건가? 라는 질문에 샐러드 만드는 사람은 진심이었나봐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사람 많이 올수록 돈 섞기 쉬워지니까 마진 신경 안 쓰고 퍼주며 돈 세탁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오고 언니가 여기서 알바했었다는 분이 알바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사장도 2명인데 아무도 샐러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마진 신경 안 쓰고 만들면 맛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은근 많기도 한데 일본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척 하면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 군고구마는 항상 매진이었다고 하고 올해 2월에는 중독되는 맛으로 타코야끼 맛집이 된 집에서 진짜로 마약을 함께 팔다가 걸렸는데 타코야끼를 사러 가서 특정 암호를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타코야끼와 약을 같이 줬다고 합니다. 야쿠자를 포함해 6명이 잡혀 들어갔다고 하네요. 볼리비아에선 행복해지는 마법의 레시피 브라우니라며 틱톡으로 브라우니를 판매한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브라우니엔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었고 범인들은 경찰 조사 때 콘서트표 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역시 중독성으로 유명한 구수집에서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보여 알고 보니 양귀비 가루를 넣어서 국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양귀비를 넣은 이후 매출이 33%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 전에도 중국에서는 아편 가루를 국물에 넣어 파는 식당이 적발되는 등 은근 이런 식당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더럽게 맛없어서 유명해진 가게도 있는데요. 다음은 비밀경찰 중국집입니다. 작년 9월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세웠다는 폭로를 합니다. 총 4개의 공안국이 권역을 나눠 전 세계를 관리하고 있었고 한국에도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국정원,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발표를 하고 중국 외교부에선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조선일보에선 강남구의 한 주식당을 비밀 경찰서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해당 식당은 예약 손님만 받는다며 일반 손님은 받지도 않고 다음 달에 폐업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식당 사장님은 비밀 경찰 의혹에 대해 헛소문이라며 의혹을 부정하는데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다라는 책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그 의혹은 점점 짙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식당의 리뷰들이 발굴되었는데 짜장면이 퉁퉁 불어서 면이 떡이 되었지만 바꿔달라고 해도 면이 다 떨어졌다며 안 바꿔주고 주문한 지 30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며 서비스 제로라는 리뷰도 올라오고 바닥까지는 딱딱하고 탕은 미지근하고 모든 음식이 정성이 전혀 없는 가성비 최악이라는 리뷰도 올라옵니다. 거의 모든 방문객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서비스 최악의 식당이라는 평가를 하고 이런 수주육이 48,000원을 받는 등 선 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별 한 개도 아깝다며 여긴 분명 식당을 하기 위해 식당을 연 곳이 아닐 거라 생각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비밀경찰서 진상규명 설명회를 3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4월 식품위생법 위반과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사장님을 송치했는데 비밀경찰서 운영에 해당하는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을 감시하는 혐의로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명동에 또 다른 무한리필 허거집을 오픈했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당국은 사실상 해당 식당이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긴 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우회성 경고로 그칠 확률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엔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도 비슷한 술집을 운영했었는데요. 서울대 입구에서 운영했던 레스토랑 및 카페인 모비딕입니다.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탈영 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기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는 한국 외대를 다니며 형노맹 사건에 연루되었었는데 입대 후에 고문을 받다가 여러 운동권 동료 리스트를 토해냈고 이후로 모비딕에서 근무했다는 폭로를 합니다. 그가 가져왔던 민간인 사찰 리스트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종교계, 예술계 등 거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들어있어 당시 큰 충격을 줍니다. 해당 폭로가 나오자마자 모비딕은 문을 닫았는데 모비딕의 사장님은 현역 장교이며 웨이터들은 보안사에서 파견된 사병인 것으로 밝혀졌고 장사를 하며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불법 사찰 기관의 오명을 벗으려 했었지만 또 불법 사찰을 하다가 걸려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작년엔 국군 방첩사령부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윤석양 이병은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군무 이탈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1994년 출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개포 사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떴다방입니다. 약장수라는 영화를 보면 떴다방에 대한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어르신들을 모셔와서는 여러가지 음주 가물을 제공하고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2011년에는 약장수 일당이 일망타진되었음에도 오히려 어르신들은 자식보다 낫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이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약장수이기도 합니다. 워낙 단속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자 이 약장수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상을 놓고는 종교시설인 것처럼 꾸민 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셔왔던 건데 휴지나 김, 이불 같은 사은품을 추첨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려오거나 재방문하면
입장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식으로 손님들을 목액하고 홈쇼핑 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하네요. 거기에 앉아있으면 계속 박수를 유도하는 등 결국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최면 판매를 하여 돈을 벌었다고도 합니다. 참 이상한 쪽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